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듯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지금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다만 뭐 오늘 이제 아직까지 뭐 큰 이슈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좀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고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일 있을 그 FOMC에서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또 점도표 같은 거를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제기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요 기업들도 뭐 오늘 보면 엔비디아나 애플, 메타 같은 기업들은 좀 하락을 한 반면에 또 이 기술주 중에서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일부 또 그 기술 업종들은 또 반등하는 그런 좀 모습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좀 이제 기업 내부에, 그러니까 이 같은 기술주 내에서도 좀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JP 모건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으면서 다우 지수는 조금 이제 그 낙폭이 좀 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어쨌든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가 좀 발표됐는데, 이 졸트 지수라고 하죠. 구인 이직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가 720만 건이니까 기업들의 구인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신규 고용이 515만 명으로 21만 8천 명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런 또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제 고용의 좀 둔화는 일단 이제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내년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히자 주가가 4.66%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JP모건이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한 5% 가까이 빠졌는데, JP모건의 한 임원이 이제 내용 비용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을 거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26년 연간 비용이 한 1,0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근데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한 10% 이상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충격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었는데, 이는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그 러셀 2000이 이제 대부분 있기 때문에 금리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된다면 차입 비용이 이제 그 민감도가 훨씬 더 그 이게 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또 줄어들 수가 있다 보니까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에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러셀 2000 지수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마이크론이 이제 오늘 2%나 올랐는데, D램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가격이 좀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어제 급락을 좀 딛고 오늘 반등했습니다. 1.3% 가까이 올랐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차는 앞자리에 감독관이 타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독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도 있다. 그게 좀 임박한 거라고 좀 그 보고서를 좀 내면서 일단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환호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위원들의 어떤 일치 여부나 내년도의 금리 전망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 색채를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점을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내년에 대한 이제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아마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점도표에서 일단 이제 올해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일단 지난 9월에 이제 발표됐던 점도표 전망치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그 한 번의 금리 인하를 가르치지 않고 만약에 뭐 내년에 이 점도표가 더 낮아져 가지고요. 뭐 2번이나 3번 정도 금리 인하는 쪽으로 만약에 이제 점이 좀 찍혀 있으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초반까지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렇지만 점도표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연준이 분열되고 있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일단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지만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도 꽤 다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열돼 있는데 점도표가 변화가 없다면 내년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은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11월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던 게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그 내용이 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11월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시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내년에 도대체 몇 번 금리 인하 할 거냐 이런 점도표와 또 역시 파월 의장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물가의 우선순위 둘 건지 이거에 따라 또 시장은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자체보다 일단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발표 내용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을 알아보는 글로벌 증시,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